예, 안녕하십니까. 네이처콜미 약사TV의 네이처콜미 약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정하고 뼈 때리는 소리, 잔소리 좀 하겠습니다. 듣다가 더 이상 못 듣겠다 싶은 분은 중도에 포기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암 환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일, 운동, 과일 섭취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도 별로 강도가 세지 않았다면은 이 앞전 영상 중에서 펜벤다졸 영상을 찾아서 보셔도 됩니다. 네. 내 몸에 병이 왔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암의 경우에는 수많은 병 중에서 가장 심각해서 병 중의 왕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암에 걸리면 몸은 서서히 죽어가게 되고 말기 암 환자는 사실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인생이 어차피 시한부 인생인데, 근데 너무 이른 나이에 예상치 못한 병이 발생했을 때 환자 본인과 가족들에게는 너무 충격적이긴 하죠. 그런데 사실 암이 조기에 발견하면은 사실은 생존율이 높고, 그래서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 암이 생긴 것은 암이 생길 만한 조건을 선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선천적인 특정 암의 유전자를 타고났다면 아무래도 특정 암에 취약할 수밖에 없지만 타고난 것이야 어쩔 수 없다 손 쳐도 후천적으로 충분히 노력을 한다면 선천적인 취약점을 상쇄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알아도 실천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이 잘 생기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첫째, 인생을 너무 열정적으로 심지어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죠. 아파도 쉬지도 않고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일을 하거나 하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합니다. 몸을 돌보지 않고 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술, 담배,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먹는 사람들입니다. 안 그래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도 되면서 방사능하고 미세먼지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스스로가 물질인지도 알면서도 중독되어서 술이나 담배 같은 거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면성실함의 일환으로 운동을 해야 건강해진다는 생각으로 몸살이 나도 운동, 몸이 아파도 운동, 암에 걸려도 운동을 하면 강해지고 강해져야 병에 이긴다는 어떤 공식을 누가 만들어냈는지 운동 강박증에 사로잡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암이 왔는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 암을 이기려고 더 강해지려고 운동을 합니다. 마치 내가 운동을 안 해서 건강이 나빠졌다고 암이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고, 암이 발병하고 어느 정도 치료 효과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더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물론 약간의 신체적인 활동은 가능하고 스트레칭 정도나 체력을 받쳐주는 한도에서는 기분 좋은 산책 정도는 하셔도 되는데, 철인 3종 경기를 한다든지 뭐 헬스 클럽에서 뭐 상주하다시피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 특히 암에 걸리기 전보다 더 열심히 운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운동과 일은 둘 다 내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고 엄청난 활성산소를 만드는데, 분명 나의 세포를 과하게 사용하면서 노폐물과 독성물질이 과다하게 생성되는데 그것을 치울 능력이 안 되는 몸이 과연 잘 해독하고 배설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네 번째, 과일을 너무 좋아합니다. 과일이 무슨 암이랑 상관이 있냐는 반응을 분명 보일 수 있는데, 과일이 암 환자에게는 사실 먹기 편한 음식이고 달고 맛있어서 잘 넘어갑니다.
그리고 과일이 비타민, 미네랄 등 도움된다고 생각하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식사를 실컷 먹고도 후식으로 과일을 엄청 먹어야 한국 사람은 배부르다고 합니다. 과일을 후식으로 안 먹으면 왠지 허전합니다. 그랬던 과일이 사실 암에는 최악의 음식일 수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릅니다. 과일은 특히 우리나라 과일은 당도가 높습니다. 마트에서 사과 한 박스를 사도 안 달면 반품하러 갑니다. 물론 마트에서는 반품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결국엔 농부들은 더 단 과일 나무를 심게 되고 오직 단 것만을 위주로 과일을 생산하게 됩니다. 과일의 당도, 브릭스 경쟁이죠. 네. 과일에는 포도당, 과당, 그리고 포도당과 과당이 합해져 있는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당분이 암세포의 주 에너지원입니다. 증식도 하는 에너지원이고요. 암 환자들 전신 패시티 촬영을 아마 해보셨을 텐데 암의 위치와 전이 여부를 이 패시티를 이용해서 찾아냅니다. 그때 방사성 포도당을 투여를 하게 되고 그 포도당이 많이 이용되어서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곳을 암의 위치로 파악을 합니다. 이 말은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직접 이런 위치를 파악하고 촬영하는데도 이용이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에너지원이 특히 포도당이고 과일 자체가 그런 당분 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암 환자들은 과일의 달콤한 유혹에 먹어서는 안 될 과일을 많이 먹고들 있죠. 예. 심지어 어떤 암 환자는 과일을 먹으니 몸에 이상 징후가 보여 먹지 못했는데 최근 펜벤다졸을 먹고 좀 건강해졌다 하면서 과일을 먹어도 이제는 그런 안 좋았던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방송 인터뷰에서도 말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게 바로 방심이라는 것입니다. 과일을 먹었을 때 문제가 생겼는데 분명 자기한테 문제를 일으켰고 암이 더 나빠지는 결과물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조금 건강해졌다고 그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과일의 달콤한 행복을 느끼고자 하는 강력한 그런 충동 때문에 자신의 암이 나쁜지 알면서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과 비슷한 것이 암 환자가 건강이 조금만 회복되어도 끊었던 술, 담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휴식과 요양이 필요한 몸을 이끌고 암이 발병하기 전보다 더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요. 뭐 일이 됐든 운동이 됐든 본인의 건강이 나쁨을 실감하고 인생을 더 열심히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려는 강한 의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실상 내 몸에 암이 온 원인이 내 몸을 혹사하고 괴롭혀 온 것인데 그 괴롭힘이 오히려 암을 부추기고 있는 것인데 너무 강한 의지로 다시 살아보겠다고 너무 열심히 하는 게 오히려 더 암에는 해롭다는 것이죠. 자신의 몸은 자기 것이니 내 주인인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쓴들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냐마는 나의 생각은 내 몸의 주인이고 나의 몸뚱아리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주인을 만나면 종은 엄청나게 혹사를 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고 좋은 주인을 만나면 온갖 호사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분명 내 몸을 혹사시키고 나쁜 주인의 행세를 하고 있다면 종도 역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갑질하는 주인에게 반항하고 삐뚤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약간의 경고로 감기, 헤르페스, 질염 이런 면역이 떨어져서 생기는 세균이나 곰팡이, 바이러스 질환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어쨌든 생기는 위염이나 장염 뭐 그런 식으로 일회성에 거치는 병이 처음에는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도 계속 몸을 혹사시킨다면은 만성적으로 병이 이제 2차 경고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주인이 말을 안 듣는다면 내 몸은 최후의 비장의 무기를 꺼내게 됩니다.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암이라는 엄청난 마지막 카드를 꺼내죠. 분명 암도 내 몸에서 만들어진 세포 덩어리입니다. 핍박받던 자녀가 청소년이 되면 반항하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는데 많이 혼나고 억눌림을 많이 당했을수록 머리가 크고 몸이 커지면은 그 아이가
부모에 대한 반항의 강도도 커집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를 내 자식을 호적에서 파내고 영원히 인연을 끊을 것입니까? 어르고 달래고 부모가 지금이라도 잘못했다면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고 아이 요구를 받아들여 지금 내가 낳은 자식을 인정사정 없이 매몰차게 내려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용서를 해야 될 것을 오히려. 우리가 암에 대한 태도도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내 몸의 세포가 이토록 화가 나서 암세포가 되었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 몸을 얼마나 혹사시키고 못살게 굴었는지, 이제라도 말 안 듣는 나의 자식을 어르고 달래서 그 자식을 다시 나의 품에 받아들인다면은 그토록 화가 나서 나의 생명까지 위협하던 암세포도 더 이상 나를 낳아준 부모를 위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요약하자면은 암 환자가 해야 될 것을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첫째, 일과 운동을 최소화하고 잠을 하루 10시간씩 자거나 그 정도의 휴식 시간을 가집니다. 제가 잠을 10시간 이야기하면은 이 바쁜 세상에 무슨 10시간씩이나 자냐고 잠을 죄악시하는 이런 한국 사회에서 잠을 많이 자라고 하면은 다들 그런 말을 하십니다.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내가 병이 생겼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못 쉬었고 못 먹었기 때문에 분명히 암이 생긴 거기 때문에 많이 쉬어야 됩니다. 특히나 몸이 피곤한 경우에는 피로가 풀릴 때까지 10시간이든 12시간이든 충분히 자고 쉬세요. 그리고 두 번째,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TV, 스마트폰도 보지 말고 나가는 에너지를 최소화해서 암 치료에 집중을 하세요. 이것도 결국에는 휴식이란 말입니다. 첫 번째와 같이. 그리고 세 번째, 과일을 비롯한 탄수화물 섭취를 최소한 줄이고 대신 단백질과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섭취하세요. 계란 하루 4알씩 계란의 찜 형태로 섭취하시고 고기와 생선을 4끼니로 배를 꼭꼭 채우세요. 그래서 배를 채우게 되면은 내가 아무래도 탄수화물 섭취를, 즉 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소화력이 떨어진다면은 뭐 고기를 갈아서 먹든지 죽을 해서 먹든지, 그리고 밥 먹는 시간은 최소한 1시간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1시간 동안 천천히 입에서 죽이 되도록 씹어서 드세요. 그렇게 해야지만 내 위에 부담도 없고 소화흡수가 잘 되고 내가 제대로 된 에너지를 제대로 섭취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과일의 대안으로는 야채를 먹을 수 있습니다. 거친 야채는 데쳐서 먹으면 되고요. 그리고 당분을 뺀 비타민, 미네랄은 이렇게 야채로 섭취하는 거죠. 암 환자에게 도움되는 음식은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앞전 영상 중에 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네 번째, 술, 담배, 이미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는 음식들을 먹으시면 안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못 끊으면 암도 나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중독적인 음식인데 이전 영상 중독편에서 죄송합니다. 이미 다뤘으니 참고해서 꼭 끊도록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암 환자분들 모두 힘든 것 압니다.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사는 데까지 살아봅시다. 암 말기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 부랴부랴 아직 의학적으로 검증이 안 된 펜벤다졸, 알벤달졸 찾겠다고 하지 마시고 먹겠다고 하지 마시고 암 초기부터 절대적인 휴식과 요양, 안정을 취하면서 암을 어르고 달래서 더 이상 날 해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내 몸에게 제발 부탁을 하시라고요. 암세포는 폭주기관차입니다. 미친 세포죠. 너무 화난 세포고 이 세포를 소탕하려다 나 역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 영상이 암 환자 환우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생각의 전환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뀝니다. 그리고 실천을 하세요. 건강은 생각만 한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